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공자가 한 말인데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꿈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서 가다 보면 분명 그곳을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화요일 일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경영지원과 혁신성장 등 총 8개 분야에서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대학교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GS칼텍스에서는 물류센터와 품질 서비스 분야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에서는 인터넷 산업 리서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이나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인 분들로 ICT 기술과 서비스 리서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에서는 신사업 IT 기획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초대졸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경력 사원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개발 및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YN하우 컨설팅의 권병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업에서 HRD 분야의 강의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NCS 학습 모듈 집필 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채용 면접관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강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미국 네.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미국 취업하면 사실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미국 취업은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신 건지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업 기조의 변화로 인해서 취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국민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가야지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취업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채용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채용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유지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그렇게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취업하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꿈꾸던 그 취업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실제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분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해외로 취업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4년부터 통계를 보더라도 2,000명대에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상이 계속해서 해외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미국에 취업하는 인원은 연간 한 1,100여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연간 1,100여 명이면 뭐 다 청년 구직자들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외 취업 2017년의 데이터는 청년 구직자들이 미국 시장에 한 1,100명 정도가 취업했다는 의미고요. 네. 전체 취업자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뒤에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H-1B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30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00명 중에 이제 청년 구직자가 1,1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이 H1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비자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H-1B 비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1B 비자는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되는 직종에서 이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전공과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는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비자가 이제 회계나 프로그래머, 마케팅, 약사, 의사 등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 밖에 해당 분야에 있어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신규 H-1B 비자에 대한 쿼터제를 좀 적용을 해서 그 비자의 수가 좀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 최근에 좀 취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미국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발급 요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신청일이 매년 4월 달에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2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추첨이 돼서 100% 완벽하게 취업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터는 보통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6만 5천 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까지 포함을 하면 약 8만 5천 명에 가까운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쿼터를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3만여 명 중에 8만 5천 명이면 상당히 좀 운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능력을 검증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뽑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한 20-30%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뽑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취업은 한 번만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사실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다만 그 기간이 1년에서 1.5년 사이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IT 분야 그리고 이제 회계 분야에서 취업이 예. 좀 잘 되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네트워크 전문가 등 이렇게 IT 분야의 비자 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IT 분야에 있어서 채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IT 기술 분야로 좀 우리나라 취업자분들이 많이 좀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 외국인 구직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것이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규합해 보면 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템이요. 스템이면 좀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건지. 네, 영어의 약자인데요. 예. 네, 첫 번째 S는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예. 과학 분야, 그리고 T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기술 분야, E는 엔지니어링, 그래서 예. 공학 분야, 그리고 마지막 M은 매스매틱스, 그래서 수학 분야로 알려져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의 산업 기조를 보더라도 특별히 뭐 IoT, 뭐 IOE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IT 분야와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의 이 틀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 좀 구직자를 원하는 분야도 이런 그렇고 또 우리가 가는 분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공계 분야가 좀 많다, 주를 이룬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분야와 회계 분야 예. 이런 쪽에 좀 취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뭔지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역시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취업과 관련된 인터뷰, 뭐 대사관 인터뷰, 실제 또 호스트 컴퍼니가 정해지면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취업 시장들을 바라보고 네. 또 실제 업무에 들어가더라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한다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진 않겠죠.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편차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무조건 영어가 능통해야만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것은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데 그 사람을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데려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예. 자, 그런데 다만 인력이 좀 부족한 아까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나 컴퓨터 IT 계열 일부에서는 영어 회화 능력보다는 언어 능력, C 언어라는 컴퓨터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술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의외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나 또 한인 기업들, 예를 들면 한인 3세 분들이 오너로 계시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어떤 업무 프로젝트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영어 능력보다 직무 전공 능력과 기본적인 인성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미국이니까 굳이 뭐 한인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 뭐 회화에 대해서는 어느 예. 정도라는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사실은 어려운데 예. 이게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언어적으로 뭐 문법이 맞지는 않지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출국 전에 회화 외에 직무 분야의 전문 보캐블러리들을 공부해 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단어의 뜻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이 업무상 발생한다면 당연히 네.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출근이 뭐 혹은 퇴근이 좀 지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서적 커뮤니케이션도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메일링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미국의 특성상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들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기본적인 회화와 더불어서 전문 분야의 보캐블러리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잘할수록 좋다. 네. 예, 최대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가셔서 좀 일하고도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영어 공부는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직무 능력일 텐데요. 사실 국내 취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잖아요.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네.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네. 왜 채용을 할까요? 그냥 객관식입니다. 1번 남들이 뽑으니까, 2번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예. 3번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예. 셋 중에 꼽으시라면? 저는 세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굉장히 훌륭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보통의 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사실은 본인의 이윤을 위해서 내가 급여받기 위해서 취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이세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왜 하는가 보면 사실은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업무를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직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바꿔 이야기하면 기업 입장에서의 채용은 곧 투자고요. 당연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태도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학생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나 이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무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예. 자, 그리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채용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 시장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 국내 OECD에서 이미 직무 중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이 조금 늦게 도입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직무 중심의 채용들은 충분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창의 중심에 대한 채용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이 현재 맡은 일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겠거니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그먼트를 발견하는 어떤 창의적 사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밸류를 창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과 더불어서 창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미국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해외 취업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국가도 있지만 뭐 2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본다라고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원자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보다 중점을 맞춰서 좀 더 회사에서 키워서 이 친구를 써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채용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이건 모든 기업이 사실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취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급여를 처음에는 받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속된 말로 밥값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예. 많이 하는데 본인이 그 받은 만큼의 밥값을 과연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일본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전력화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채용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예. 모든 기업들은 기업 인재를 키워서 쓰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미국 취업, 영어 가장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실무 능력, 창의성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주로 컨설팅하고 있는 딜츠 스트리티지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하나 얻어왔는데요. 네. 그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한번 모델링 해봤더니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왔지만 조직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해 봤더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본인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상태로 일한다면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없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키 석세스 팩터.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명쾌하게 정의돼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우였습니다. 결국 그 키워드 혹은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현재 내가 맡은 바 직무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되는지 예. 그것들을 명쾌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베스트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회사가 어떤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 회사로부터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맡은 직무에서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하고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사실은 취업 초창기에 특별히 인턴십 과정에서는 굉장히 기업 내에서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잠깐 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특징을 좀 발견했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스피드와 JQ, 속된 말로 잔머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맡은 일을
신속하게 해내는 데는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가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려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요. 영어를 좀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해도 어떤 뭐 문화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G20 때 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예, 예. 국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예. 네,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질문하고 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단순히 영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상을 하고 일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개인적으로 좀 협상이 되게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모 연예인께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디스카운트했다. 그래요? 예, 했던 의료비까지도 협상이 되는. 협상이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정말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본인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다양성이 필요한데 우리 그 조서연 아나운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 살아오시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네. 글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의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수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독특한 문화에 살고 있다. 예.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미국 같은 혹은 캐나다 같은 큰 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륙이 넓은 나라 사람들이죠.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뉴스가 있다.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거의 재앙사태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것들을 네.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륙이 넓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양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성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마다 혹은 법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심지어 휴일도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린다면 다르다는 것들을 좀 불편해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넓은 관점을 갖고 다시 국내에 돌아오셔서 국내 기업들 혹은 예. 이제 경영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셔서 돌아오신다면 국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좀 해외 취업을 가다 보면 좀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취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연수 등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취업 준비 상태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정말 정보가 없다 이런 상태일 때는 대학으로 찾아가는 해외 취업 설명회라든지 국가별 전략 설명회 예. 화면에 나오시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좋은가? 국내에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데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 비자 타입, 고용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곳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사 담당자나 취업 성공자
취업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할 때는 이제 K-무브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나 해외 취업 완전 정복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직무와 어학 영역이 부족할 때 활용하고 계시는 청해진 대학이나 K-무브 스쿨입니다. 청해진 대학은 보통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K-무브 스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 역량이나 뭐 어학 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본인이 판단되실 때는 공공알선이라든지 민간알선 지원 해외 취업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취업 후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 팔로우업으로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고 해서 해외 취업 성공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해외 취업자 커뮤니티 및 헬프데스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좀 미국 취업을 할 때 저희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비자 취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비자를 얻어서 현재 들어가서 뭐 바꾼 이런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는 H-1B 비자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인턴십 비자는 저희가 흔히 J-1 비자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J-1 비자는 국내에서 K-무브 스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가시는데요. 1년에서 1.5년간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회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J-1 비자를 통해서 정말 직무 능력이 검증이 되면 호스트 컴퍼니에서 스폰서를 써서 그 친구의 비자를 갱신시켜줘서 이제 취업을 연장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좀 이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인턴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H-1B 비자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네.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취업 비자들이 잘 안 나오는 형태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턴십 비자를 통해서 나갔던 분들이 이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렇게 채용이 됐던 분들이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서 4월 달에 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취업을 준비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내가 인턴십만 하고 돌아올 거냐 아니면 나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좀 체류하고 싶으냐 이것들이 좀 명확해야지만 본인이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취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3년 혹은 연장을 통해서 뭐 5년, 6년 네. 이렇게 근무를 하고 국내 취업을 하는 것이 경력직으로 또 훨씬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비자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비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두 달 준비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미국 네네네. 취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적절한 시기라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본인이 정하는 거겠죠.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다만 이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4년제 학사 이상의 어떤 그 졸업 증명이 이렇게 동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보통 한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 2학기 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아까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신규 쿼터가 6만 5천 건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도전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좀 오랜 텀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면서 본인의 커리어 전략들을 좀 짜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여유 있게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체크하고 있는데요. 또 구직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문화에 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 취업하면 또 국내 기업들마다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는 것처럼 예. 국가들도 좀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 식사 문화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네, 식사 생각을 문화, 합니다. 뭐 회식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사와 회식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점심 식사 시간대 사실 저희 부장님이
설렁탕 먹자 그러면 다른 거 먹자 그럴 때 곤란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전체 근로자의 한 70% 정도가 본인의 식탁에서 좀 식사를 하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 시간 외적으로 어떤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 혼자 취업을 가신 분들이 이제 외롭다 보니까 예. 이제 영어도 배울 겸 현지인 친구들한테 자꾸 이제 저녁에 술자리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네.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예.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차와 뭐 우리나라와 휴일 문화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의 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국은 본토만 보더라도 4개의 시차가 네.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출근 전이거나 아니면 이미 퇴근해 버렸거나 해서 일을 네. 그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더불어서 주마다 가지고 있는 휴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휴일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 디데이를 정하고 일을 하다 보면 네. 본인이 원하는 시일에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좀 미국 취업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좀 현지에 취업을 해서 가신 분들은 실제로 그 취업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건 어떠신가요? 좀 궁금하네요. 취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들 높으신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너무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셨기 때문에도 네.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 예. 그리고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또 그런 사생활들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반대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한국의 밥 문화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예. 같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일찍 상점들이 예. 문을 닫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6개월에 한 번은 좀 한국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요. 시차도 다르고 휴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챙겨서 가시면 보다 일찍 적응을 하고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밥 문화는 좀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1년의 근무를 통해서 국내에 와서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미국에 계속 취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이 그냥 가는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서울역 가는 길을 물어봤더니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데 왜 사냐 그랬더니 약간 미친놈처럼 취급을 했다. 자,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 가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내가 여기에 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K무브,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미국에 가는 친구들에게 좀 부탁을 하자면 보통 영어 3개월, 그다음에 직무 능력 3개월 이렇게 롱텀으로 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지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예. 자,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망각한 상태로 그냥 출석률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과 비용들을 좀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들은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지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미국까지 부르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태도를 갖추셔서 미국에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YN하우 컨설팅 권병희 이사와 함께 미국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